오빠, 어르신이라고 부르지 저를요? 않을게요. 오빠라고 해도 그냥 돼요?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47 그녀가 오빠. 환하게 저를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라고 해도 돼요? 62살인 저는 아내를 오빠. 잃고 3년째 혼자 살고 오빠라고 해도 돼요? 있었습니다. 15살이나 어린 오빠. 그녀가 오빠라고 저를요? 부르는 순간 오빠라고 해도 돼요? 오래 잊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오빠. 시작했습니다. 저를요? 나한테 이렇게 잘해준 사람은 남편분 오빠가 되시죠? 처음이야. 2년 동안 저는 그녀를 위해 7,200만 원을 남편분 썼습니다. 되시죠? 하지만 병원에서 의사가 물었습니다. 남편분 되시죠? 보호자분, 이분 남편이시죠? 그 순간 모든 게 남편분 무너졌습니다. 되시죠? 저는 연인이 아니라 그녀의 지갑이었습니다. 남편분 되시죠?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남편분 되시죠? 3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6개월간 투병 생활 끝에 결국 저를 두고 갔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떠난 빈자리는 너무 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저녁을 먹을 때도 혼자였습니다. 말벗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외국에서 일하고 있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봤습니다. 저는 62세 호라비가 됐습니다. 은퇴 후 연금 월 180만 원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저축은 1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마음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동네 카페에 자주 갔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했습니다.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시키고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여자 한 명이 앉았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이었고 화장도 깔끔하게 했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예의상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가 일어나서 제 테이블로 왔습니다. 실례지만 혼자 계신 것 같아서요. 같이 앉아도 될까요? 조금 놀랐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 앉으세요. 여자가 앉았습니다. 이름은 박민경이라고 소개했습니다. 47이라고 했습니다. 이혼한 지 5년 됐다고 했습니다. 자식은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제 소개를 했습니다. 김영수, 62살, 3년 전에 아내를 여의었다고 말했습니다. 민경 씨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저도 이혼하고 나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민경 씨는 말을 잘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옛날 드라마 이야기도 하고 요즘 유행하는 노래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즐거웠습니다. 3년 동안 이렇게 긴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경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뵈어도 될까요? 물론이죠. 저도 즐거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민경 씨가 핸드폰 번호를 물었습니다.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경 씨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다음에 또 차 마셔요.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좋습니다. 며칠 후 민경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시간 되세요?
카페에서 만날까요? 좋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다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경 씨는 여전히 밝고 재미있었습니다. 헤어질 때 민경 씨가 말했습니다. 다음엔 식사라도 같이 해요.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연락 주세요. 일주일 후 민경 씨와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경 씨의 이혼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전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위자료도 제대로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며 근근히 산다고 했습니다. 힘들게 사는구나 싶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할 때 제가 계산했습니다. 8만 원이었습니다. 민경 씨가 미안해했습니다. 제가 계산할게요. 괜찮아요. 제가 살게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만나기도 하고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경 씨와 편하게 지냈습니다. 오랜만에 설레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민경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오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어르신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가깝게 지낸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15살이나 어린 여자가 저를 오빠라고 부른다니. 62세에 다시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물론이죠. 편하게 부르세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민경 씨는 저를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오빠, 오늘 날씨 좋네요. 오빠, 이거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오빠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2달째, 민경 씨와 영화도 보러 갔습니다. 주말에 공원 산책도 했습니다. 마치 연인처럼 지냈습니다.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부부냐고 물었습니다. 민경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친한 사이예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민경 씨도 저를 좋아하는 건 아닐까? 3개월째 되던 날 용기를 내서 민경 씨한테 물었습니다. 민경 씨, 우리 사귀는 거 맞죠? 민경 씨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빠. 저도 오빠 좋아해요. 그날부터 저희는 정식으로 연인이 됐습니다. 62세에 찾아온 황혼 연애였습니다. 연인이 되고 첫 주말이었습니다. 민경 씨가 전화했습니다. 오빠, 오늘 같이 백화점 갈래요? 옷 좀 사고 싶은데 같이 가주세요. 좋아요. 같이 가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백화점에 갔습니다. 민경 씨가 여성복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예쁜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이거 어때요, 오빠? 입어볼게요. 탈의실에서 입고 나왔습니다.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예뻐요. 그거 사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민경 씨가 가격표를 보더니 망설였습니다. 80만 원이네요. 너무 비싸요. 괜찮아요. 제가 살게요. 제가 카드를 꺼냈습니다. 민경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빠가 사주는 거예요? 정말요? 당연하죠. 여자친구한테 옷 하나 못 사주나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경 씨가 정말 기뻐했습니다. 오빠 정말 고마워요. 80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민경 씨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뻤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경 씨는 가끔 선물을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오빠, 저 구두 하나 갖고 싶어요. 오빠, 이 가방 예쁘지 않아요? 민경 씨가 원하는 건 다 사줬습니다. 구두 60만 원, 가방 120만 원, 화장품 50만 원.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연금 180만 원으로는 부족해서 저축해서 조금씩 꺼내 썼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경 씨와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2박 3일 일정이었습니다. 비행기 표, 호텔, 렌터카, 식사비 모두 제가 냈습니다. 총 3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민경 씨가 정말 좋아했습니다. 오빠 덕분에 제주도 처음 와봤어요. 정말 행복해요. 민경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행복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민경 씨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민경 씨가 말했습니다. 오빠, 나한테 이렇게 잘해준 사람은 처음이야. 전 남편은 나한테 관심도 없었는데, 오빠는 정말 다른 사람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6개월이 됐습니다. 민경 씨와 거의 매일 연락했고, 일주일에 서너 번은 만났습니다. 식사비만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주 2회 만나서 한 번에 10만 원씩 썼습니다. 비싼 한정식, 일식, 양식집에 갔습니다. 민경 씨가 맛있는 거 먹는 걸 좋아했습니다. 선물도 계속 샀습니다. 옷, 가방, 구두, 액세서리.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더 썼습니다. 6개월간 총 1,380만 원을 썼습니다. 저축이 8,62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민경 씨가 있으니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경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사실 요즘 가게 운영이 너무 힘들어요. 적자가 계속 나서 월세도 밀렸어요. 어떡하죠? 민경 씨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얼마나 필요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500만 원만 있으면 월세랑 밀린 거 다 갚을 수 있어요. 근데 오빠한테 이런 부탁하기가 정말 미안해요. 민경 씨가 울먹였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줄게요. 500만 원 드릴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민경 씨가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정말요, 오빠? 정말 괜찮아요? 물론이죠. 여자친구가 힘들 때 남자친구가 도와줘야죠.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가서 500만 원을 찾았습니다. 민경 씨한테 전달했습니다. 민경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정말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꼭 갚을게요. 갚을 필요 없어요. 그냥 받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축이 8,12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민경 씨를 도울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경 씨는 더 다정해졌습니다. 매일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오늘 뭐 했어요? 밥은 먹었어요? 보고 싶어요. 저도 민경 씨가 보고 싶었습니다.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9개월째 민경 씨 생일이었습니다.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에 갔습니다. 루이비통 가방을 골랐습니다. 400만 원이었습니다. 비쌌지만 민경 씨 생일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방을 샀습니다. 저녁에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프렌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1인당 20만 원짜리 코스였습니다. 총 40만 원이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민경 씨한테 가방을 선물했습니다. 민경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빠 이거 루이비통이잖아요. 진짜 제 거예요? 당연하죠. 생일 축하해요, 민경아.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경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너무 고마워요. 내 생일을 이렇게 챙겨준 사람은 없었어요. 오빠가 아니면 나한테 누가 이렇게 잘해줘요. 민경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계산했습니다. 9개월간 총 2,300만 원을 썼습니다. 저축이 7,7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1년이면 3천만 원 정도 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축이 7,700만 원 남았으니 2, 3년은 문제 없었습니다. 민경 씨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면 돈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년이 다가왔습니다. 민경 씨와 사귄 지 거의 1년이 됐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계속 나갔습니다. 어느 날 민경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사실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요. 가게 운영이 계속 적자고 생활비도 부족해요. 혹시 매달 조금씩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얼마나 필요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오빠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민경 씨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괜찮아요. 도와줄게요. 매달 150만 원 드릴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매달 150만 원씩 민경 씨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연금 180만 원 중 150만 원을 민경 씨한테 주니 제 생활비는 3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부족한 돈은 저축해서 꺼내 썼습니다. 10개월째 15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11개월째도 15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12개월째도 입금했습니다. 3개월간 450만 원을 줬습니다. 거기에 식사비 80만 원씩 3개월이면 240만 원, 선물비 100만 원씩 3개월이면 300만 원, 총 990만 원이 더 나갔습니다. 11개월째 민경 씨가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유럽 여행 가요. 평생 소원이 유럽 가는 거였어요. 오빠랑 같이 가고 싶어요. 유럽이요? 비용이 많이 들 텐데요. 제가 망설였습니다. 오빠 제발요. 딱 한 번만요.
평생 이런 기회 없을 것 같아요. 민경 씨가 애원했습니다. 알았어요. 같이 가요. 제가 결국 승낙했습니다. 여행사에 알아봤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8박 9일 일정이었습니다. 1인당 450만 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면 900만 원이었습니다. 비쌌지만 민경 씨가 너무 가고 싶어 했습니다.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1년째 되던 달 유럽 여행을 갔습니다. 파리, 로마, 베니스, 취리히를 다녔습니다. 민경 씨가 정말 좋아했습니다. 오빠 여기 진짜 예쁘다. 사진 찍어줘요. 민경 씨가 신나서 돌아다녔습니다. 여행 경비 900만 원 외에 현지에서 쇼핑비와 식사비로 300만 원을 더 썼습니다. 총 1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저축이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민경 씨가 행복해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럽에서 돌아온 후 민경 씨가 말했습니다. 오빠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오빠가 아니었으면 유럽은 꿈도 못 꿨을 거예요. 1년하고 2개월째 민경 씨가 명품 시계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백화점 시계 매장에 갔습니다. 까르띠에 시계를 골랐습니다. 500만 원이었습니다. 오빠 이거 너무 예쁘다. 근데 너무 비싸네요. 민경 씨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진짜요, 오빠? 이거 500만 원이나 하는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사드릴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시계를 샀습니다. 민경 씨가 시계를 차고 정말 좋아했습니다. 오빠 최고예요. 사랑해요. 민경 씨가 제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저도 기뻤습니다. 1년하고 3개월이 됐습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처음 9개월간 2,320만 원을 썼습니다. 10개월부터 15개월까지 6개월간 얼마를 썼을까요? 생활비 150만 원씩 6개월이면 900만 원, 식사비 80만 원씩 6개월이면 480만 원, 선물비 100만 원씩 6개월이면 600만 원, 유럽 여행 1,200만 원, 명품 시계 500만 원, 총 3,680만 원이었습니다. 처음 9개월 2,320만 원과 합치면 6천만 원이었습니다. 저축이 4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1억 원이 4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1년하고 3개월 만에 6천만 원을 쓴 겁니다. 한 달 평균 400만 원씩 쓴 셈이었습니다. 조금 불안했습니다. 이 속도로 쓰면 1년 후에는 저축이 다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민경 씨한테 말했습니다. 민경아, 우리 조금 아껴 쓰자. 요즘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 민경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 혹시 제가 부담돼요? 그러면 생활비 안 받을게요. 제가 알아서 살게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당황했습니다. 오빠가 저를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알았어요. 이제 아무것도 안 받을게요. 민경 씨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그냥 조금 절약하자는 거지 안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급히 설명했습니다. 정말요?
민경 씨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정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민경 씨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더 이상 돈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민경 씨가 서운해할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냥 계속 돈을 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1년하고 6개월이 지나갈 때까지 매달 생활비 150만 원, 식사비 80만 원, 선물비 100만 원씩 계속 썼습니다. 저축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1년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속 같은 패턴으로 돈을 썼습니다. 매달 생활비 150만 원, 식사비 80만 원, 선물비 100만 원. 한 달에 330만 원씩 나갔습니다. 1년하고 9개월째 민경 씨가 명품 코트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백화점에 갔습니다. 버버리 코트였습니다. 350만 원이었습니다. 비쌌지만 민경 씨가 너무 입고 싶어 했습니다. 샀습니다. 민경 씨가 정말 좋아했습니다. 오빠 덕분에 명품 입어봐요. 정말 행복해요. 2년이 다가올수록 저축은 점점 줄었습니다. 4천만 원이었던 저축이 2천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년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받았습니다. 구급대원입니다. 박민경 씨 보호자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박민경 씨가 집에서 쓰러져서 저희가 출동했습니다. 지금 성모병원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보호자분께서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경 씨가 쓰러졌다니.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급히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응급실 접수대에서 물었습니다. 박민경 환자 어디 있나요? 간호사가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3번 침대에 계세요. 보호자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3번 침대로 갔습니다. 민경 씨가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민경아, 괜찮아? 무슨 일이야?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민경 씨가 저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 왜 여기 와요? 당연히 와야죠. 쓰러졌다고 해서 놀라서 달려왔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민경 씨가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의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환자분이 저혈압으로 일시적으로 실신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고 수액 맞으시면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환자분 남편이시죠? 보호자 등록이 남편으로 되어 있던데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남편? 제가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저는 남편이 아닌데요. 제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여기 보호자 관계가 배우자로 되어 있는데요. 환자분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경 씨를 봤습니다.
민경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경아, 이게 무슨 소리야? 네가 결혼했다고? 제가 물었습니다. 민경 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 봤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일단 수액 처치하겠습니다. 의사가 자리를 떴습니다. 민경아, 대답해봐. 네가 결혼한 거야? 제가 다그쳤습니다. 민경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사실은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30대로 보이는 남자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민경아, 괜찮아? 연락받고 놀라서 달려왔어. 남자가 민경 씨한테 달려갔습니다. 저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남자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민경 씨 남자친구인데요. 당신은 누구세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남자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자친구요? 민경이가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민경이 남편인데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남편. 그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민경아,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사람이 내 남편이라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경 씨가 울기만 했습니다. 남자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경이랑 저는 결혼한 지 3년 됐어요. 같이 살고 있고요. 당신은 대체 누구세요? 3년. 제가 민경 씨를 만난 게 2년 전인데, 그때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는 겁니까? 민경 씨는 저한테 이혼했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다는 겁니까? 숨이 막혔습니다. 응급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민경 씨가 제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민경 씨가 결혼했다니. 2년 동안 저를 속인 겁니다. 그럼 제가 준 돈은, 제가 사준 선물은 모두 그 남편과 함께 쓴 건가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경 씨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10번도 넘게 걸려왔습니다. 결국 받았습니다. 뭐야?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설명할게요. 만나줘요. 민경 씨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만날 필요 없어. 이미 다 끝났어. 전화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오빠, 제발. 제 이야기 좀 들어줘요. 민경 씨가 애원했습니다. 다음 날, 민경 씨를 만났습니다. 카페였습니다. 민경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앉았습니다. 설명해봐.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경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요. 제가 거짓말했어요. 저는 결혼했어요. 남편이 있어요. 같이 살고 있어요. 왜 속였어?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일을 안 해요. 돈을 안 벌어와요. 생활비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빠를 만난 거예요. 민경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나를 만난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민경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사준 선물들은 명품 가방, 시계, 코트, 다 어디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집에 있어요. 남편이랑 같이 쓰고 있어요. 민경 씨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사준 가방을 민경 씨가 들고 남편이랑 데이트했다는 겁니까? 제가 사준 시계를 남편이 차고 다닌다는 겁니까? 생활비로 준 돈도 남편이랑 같이 쓴 거지. 제가 다그쳤습니다. 네, 미안해요. 민경 씨가 울었습니다. 나한테 한 말들은 오빠가 아니면 나한테 누가 이렇게 잘해주냐고.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다 거짓말이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민경 씨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년 동안 얼마나 썼는지 알아? 7,500만 원이야. 내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을 내한테 썼어. 그런데 너는 나를 지갑으로만 본 거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줘요. 민경 씨가 손을 뻗었지만 뿌리쳤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민경 씨가 뒤따라 나왔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경 씨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2년간의 사랑이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연인이 아니라 지갑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경 씨를 만난 후 집에만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잠도 못 잤습니다. 2년 동안의 시간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경 씨가 오빠라고 부르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한테 이렇게 잘해준 사람은 처음이야.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지갑이었을 뿐입니다. 하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경 씨 집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사준 물건들이 정말 그 남편한테 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민경 씨 주소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민경 씨 집 앞까지 데려다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민경 씨는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집이 너무 지저분해서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남편이 있어서 못 들어가게 한 거였습니다. 오후 2시쯤 민경 씨 집으로 갔습니다. 낡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00이요. 민경 씨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남자였습니다. 병원에서 봤던 그 남편이었습니다. 당신, 병원에서 봤던 사람 아니에요? 남자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남자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경이는 지금 없는데요. 나가 있어요. 민경 씨를 만나러 온 게 아닙니다.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자가 잠시 망설이더니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투룸이었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소파 위에 명품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사준 루이비통 가방이었습니다. 400만 원짜리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명품 시계가 있었습니다. 까르띠에 시계였습니다. 500만 원짜리였습니다. 남자가 그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현관 신발장에는 여성용 구두가 여러 켤레 있었습니다. 제가 사준 구두들이었습니다. 옷걸이에는 버버리 코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350만 원짜리였습니다. 모두 제가 사준 것들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민경 씨가 제 돈으로 산 물건들을 남편과 함께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경 씨한테 2년 동안 7,500만 원을 줬습니다. 그 돈이 이렇게 쓰인 겁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민경 씨 남편이라고 했죠? 제가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됐어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민경 씨가 저한테는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5년 전에 이혼했다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자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혼요? 저희 이혼 안 했는데요. 계속 같이 살고 있어요. 민경이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죠? 남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민경 씨 남자친구였습니다. 2년 동안 사귀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남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민경이가 남자친구가 있었다고요? 네. 저는 민경 씨가 혼자 사는 줄 알았습니다. 2년 동안 생활비도 주고 선물도 사줬습니다. 총 7,500만 원을 썼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남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7,500만 원이요? 네. 매달 생활비 150만 원씩 2년간 3,600만 원, 명품 선물들 2천만 원, 여행비 1,500만 원, 식사비 1,400만 원. 제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민경이가 그런 짓을 하는 줄 전혀 몰랐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속은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저도 민경이한테 속았네요.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민경이가 요즘 집에 돈을 많이 가져왔어요. 옷가게 장사가 잘 된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당신한테 받은 돈이었네요. 남자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명품들도 다 제가 사준 겁니다. 가방, 시계, 코트, 구두. 모두 제 돈으로 산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자가 시계를 빼서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민경 씨가 우리 둘 다 속인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남자도 피해자였습니다. 민경 씨한테 속은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집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62살 남자가 길거리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2년간 7,500만 원. 제 저축 1억 원 중 7,500만 원을 썼습니다. 남은 돈은 2,500만 원 뿐이었습니다. 노후 자금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다.
15살 어린 여자가 오빠라고 부르는 게 좋아서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 갔습니다. 고소장을 쓰려고 했습니다. 경찰이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경 씨가 기혼자인 걸 숨기고 저를 속여서 2년간 7,500만 원을 받아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경우 사기죄 입증이 어렵습니다. 왜죠? 제가 물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준 돈은 법적으로 증여로 봅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인 걸 숨긴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소송 비용이 많이 들고 승소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경찰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제가 손 쓸 방법이 없다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7,500만 원이 그냥 날아간 겁니다. 민경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차단을 풀고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민경 씨가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돈 돌려줘. 7,500만 원 다 돌려줘. 제가 말했습니다. 오빠, 저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럼 갚아. 조금씩이라도 갚아. 못 갚아요. 저도 빚이 있어요. 민경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저축 2,5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원래 1억 원이었는데 7,500만 원을 잃었습니다. 75%를 잃은 겁니다. 연금 180만 원으로 생활하면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저축할 수 있습니다. 2,500만 원을 회복하려면 5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62세입니다. 5년 후면 67세가 됩니다. 그때까지 건강할 수 있을까요? 불안했습니다. 민경 씨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오빠라고 부르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같이 여행 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손을 잡고 걷던 공원이 생각났습니다.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민경 씨는 처음부터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돈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저는 지갑이었습니다. 열어주면 돈이 나오는 지갑. 그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자려고 누우면 민경 씨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는 얼굴, 우는 얼굴, 기뻐하는 얼굴. 모두 연기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민경 씨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돈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2년간의 시간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3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 살다가 민경 씨를 만났고 2년 후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외로움은 여전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민경 씨와 함께했던 시간을 알고 있으니까
혼자인 게 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카페에 갔습니다. 민경 씨를 처음 만났던 그 카페였습니다. 커피를 시키고 앉았습니다. 혼자 창밖을 봤습니다. 옆 테이블에 50대 여자가 앉았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이었으면 미소로 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여자가 일어나서 제 테이블로 왔습니다. 실례지만 혼자 계신 것 같아서요. 같이 앉아도 될까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혼자 있고 싶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다시는 그 카페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경 씨가 생각나는 곳은 피하기로 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외국에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통화했습니다. 아들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저도 잘 지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외로우시죠? 제가 자주 전화할게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통화를 끊었습니다. 아들한테 민경 씨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62세에 사기를 당했다는 게 창피했습니다. 7,500만 원을 잃었다는 것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달이 더 지났습니다.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점심 먹고 텔레비전 보고 저녁 먹고 잤습니다. 단조로운 일상이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혼자 지냈습니다. 통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2,600만 원이 됐습니다. 2달 동안 100만 원을 모은 겁니다. 연금 180만 원에서 생활비 130만 원 쓰고 50만 원을 저축했습니다. 이 속도로 모으면 7,500만 원 회복하는데 15년이 걸립니다. 77세가 되는 겁니다. 불가능했습니다. 그냥 2,500만 원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연금 180만 원과 저축 2,500만 원.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아껴 쓰면 15년은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77세까지는 괜찮을 겁니다. 그 이후는 모르겠습니다. 외로움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로움을 참는 법을 배웠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만 속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누군가를 믿고 또 배신당할 바에야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았습니다. 민경 씨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15살 어린 여자가 오빠라고 부르며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속지 않을 겁니다. 외로워도 참을 겁니다. 돈을 지킬 겁니다. 노후를 지킬 겁니다. 그게 제가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외로움의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7,500만 원. 그 돈으로 배운 값비싼 교훈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63세입니다.
민경 씨와 헤어진 지 1년이 됐습니다. 1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외로웠지만 참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집에 와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낮잠을 잤습니다. 저녁을 먹고 다시 텔레비전을 보다가 밤 10시쯤 잤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지루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3,200만 원이 됐습니다. 1년 동안 600만 원을 모은 겁니다. 월 50만 원씩 꾸준히 저축했습니다. 가끔 민경 씨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약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니 감정이 무뎌졌습니다. 분노도 사라졌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7,500만 원을 잃었지만 더 큰 걸 잃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3년, 4년을 더 만났다면 1억 원을 다 잃었을 겁니다. 1년 만에 끝난 게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 건강은 괜찮으세요? 괜찮아. 병원도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년에 한국 들어갈 것 같아요. 그때 뵙겠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제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돌아온다니 기뻤습니다. 1년 넘게 못 봤으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혼자 살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장을 봤습니다. 채소, 고기, 과일을 샀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앞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뒷모습이 익숙했습니다. 민경 씨였습니다. 심장이 쿵 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민경 씨였습니다. 민경 씨 옆에 남자가 있었습니다. 30대 남자였습니다. 민경 씨 남편이었습니다. 그 남편이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경 씨가 남편한테 뭔가 말하며 웃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사준 루이비통 가방을 민경 씨가 들고 있었습니다. 400만 원짜리 가방이었습니다. 남편은 까르띠에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500만 원짜리 시계였습니다. 제 돈으로 산 물건들을 여전히 쓰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민경 씨와 남편이 계산을 마치고 나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낡은 소나타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도 마트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민경 씨는 여전히 남편과 잘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준 명품들을 쓰면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저를 속인 것에 대한 죄책감도 없어 보였습니다. 웃으면서 남편이랑 장을 보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경 씨가 웃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1년 동안 잊으려고 노력했는데 다시 보니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1년 동안 혼자 살면서 강해졌습니다. 외로움을 견디는 법을 배웠습니다. 배신의 아픔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민경 씨를 보고도 무너지지 않는 제가 대견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60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로맨스 스캠이 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자가 말했습니다. 최근 5년간 60대 이상 노인을 상대로 한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외로운 노인들을 상대로 접근해 연인 관계를 맺은 뒤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화면에 피해자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65세 남성이었습니다. 저는 2년 동안 8천만 원을 줬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근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남성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저도 똑같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2년 동안 7,500만 원. 저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노인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외로운 노인들은 로맨스 스캠의 주요 타겟입니다. 배우자를 잃거나 자식과 떨어져 사는 노인들이 특히 위험합니다. 갑자기 다가와서 호감을 표시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먼저 접근하는 경우는 의심해 봐야 합니다. 금전 요구가 시작되면 즉시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15살 어린 민경 씨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6개월 만에 금전 요구가 시작됐습니다. 모든 게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민경 씨가 카페에서 다가왔을 때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거절 못했을 겁니다. 너무 외로웠으니까요. 3년 동안 혼자 살면서 사람이 그리웠으니까요. 누군가 다가와 주는 게 고마웠을 겁니다. 15살 어린 여자가 오빠라고 부르는 게 좋았을 겁니다. 또 속았을 겁니다. 외로움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외로워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갑자기 다가오는 사람을 의심해야 한다는 것을, 금전 요구가 있으면 즉시 끊어야 한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 50대 여자가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웃어주고 말을 걸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쳤습니다. 그 여자가 일어나서 따라왔습니다. 실례지만 이 근처에 사세요? 자주 보는 것 같아서요. 여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이 근처 삽니다. 제가 짧게 대답하고 계속 걸었습니다. 여자가 옆에서 같이 걸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요즘 이 공원에 자주 와요. 혼자 사는데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요. 혼자 사신다는 말에 경계심이 생겼습니다. 또 민경 씨 같은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혼자 걷고 싶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실례했습니다. 여자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계속 혼자 걸었습니다.
그 여자가 진짜 좋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민경 씨도 처음에는 좋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누굴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안전했습니다. 외로워도 참는 게 나았습니다. 그게 제가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63세입니다. 민경 씨와 헤어진 지 1년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일 혼자 살고 있습니다. 외롭지만 괜찮습니다. 외로움을 참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집에 와서 아침을 먹습니다. 오전에는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봅니다.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잡니다. 오후에는 다시 산책을 나가거나 집에서 쉽니다. 저녁을 먹고 밤 10시에 잡니다. 단조로운 일상이지만 평화롭습니다. 누구한테도 속지 않습니다. 돈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3,350만 원이 있습니다. 1년하고 3개월 동안 850만 원을 모았습니다. 천천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7,500만 원을 회복하려면 아직 13년이 더 걸립니다. 76세가 되는 겁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냥 3,350만 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연금 180만 원과 저축 3,350만 원. 아껴 쓰면 15년은 더 살 수 있을 겁니다. 78세까지는 괜찮을 겁니다. 그 이후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저처럼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사는 노인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외로움은 정말 무섭습니다. 외로움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누군가 다가와서 친절하게 대하면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특히 나이 어린 사람이 먼저 호감을 표시하면 설레는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갑자기 다가오는 사람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 차이가 10년 이상 나는데 먼저 접근하는 경우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금전 요구가 시작되면 즉시 관계를 끊으세요. 처음에는 작은 금액입니다. 식사비, 선물 정도입니다. 하지만 점점 커집니다. 생활비를 달라고 합니다. 가게가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명품을 사달라고 합니다. 여행을 가자고 합니다. 한 번 주면 계속 요구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2년 동안 7,500만 원을 줬습니다. 처음에는 80만 원짜리 원피스였습니다. 마지막에는 1,200만 원짜리 유럽 여행이었습니다. 끝없이 늘어났습니다. 상대방이 결혼 여부를 확인하세요. 민경 씨는 이혼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실제로는 남편과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준 돈을 남편과 함께 썼습니다. 제가 사준 명품을 남편이 사용했습니다. 저는 지갑이었습니다. 상대방 집을 방문하세요. 민경 씨는 집에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지저분하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실제로는 남편이 있어서였습니다. 만약 초반에 집을 방문했다면 진실을 알았을 겁니다. 2년이나 속지 않았을 겁니다. 7,500만 원을 잃지 않았을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외로워도 참는 겁니다. 외로움이 힘들어도 속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혼자 사는 게 쓸쓸해도 돈을 잃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공원에서 말 거는 사람도 거절합니다. 카페에서 다가오는 사람도 피합니다. 냉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합니다.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잃은 돈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62세에 7,500만 원을 잃으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민경 씨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 스스로를 원망합니다. 외로움에 눈이 멀어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15살 어린 여자가 오빠라고 부르는 게 좋아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첫 금전 요구가 있을 때 끊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끊지 못했습니다. 민경 씨가 서운해할까봐 무서웠습니다. 민경 씨를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결국 모든 걸 잃었습니다. 부디 저처럼 되지 마세요. 외로워도 조심하세요. 황혼 연애는 신중해야 합니다. 외로움의 대가는 너무 비쌉니다. 아내를 잃고 3년째 혼자 살던 62세의 저에게 15살 어린 그녀가 다가왔습니다. 오빠라고 불러준다는 것만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2년 동안 저는 그녀를 위해 7,500만 원을 썼습니다. 명품, 여행, 생활비. 그녀가 원하는 건 다 줬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의사가 물었습니다. 환자분 남편이시죠?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미 함께 사는 남편이 있었고, 제가 사준 명품들은 그 남자 손에 있었습니다. 저는 연인이 아니라 지갑이었습니다. 외로움이 저를 눈멀게 했습니다. 15살 어린 여자가 오빠라고 부르는 게 좋아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1억 원 중 7,500만 원을 잃었습니다. 지금 63세, 3,350만 원으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외로워도 조심하세요. 외로움의 대가는 너무 비쌉니다.